양산 출신 도의원 이영수입니다. 먼저 도시주택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다음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지나는 사람만 없는 거리는 행하고 건물마다 임대라고 써붙여 놓은 점포가 넘쳐납니다. 집단만 건물도 있어 흉물이 따로 없습니다. 이곳은 신도시 조성사업이 진행된 양산 물검지구입니다. 이 일대는 곡소리가 납니다. 빈 상가가 넘쳐나니 건물도 짓다 말고 이렇게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게 물검 신도시의 현 주소입니다. 국장님, 유동인구가 늘고 지역경도 활성화돼야 할 신도시에 이렇게 공시율이 높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근데 그 경제 여건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지금 상태가 전 세계적으로 좀 경제 침체기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고, 또 코로나 문제, 그래서 이제 비대면 활동의 증가, 그리고 또 최근 들어서 계속적으로 인상되는 금리, 이 부분에서 이제 이자 부담이라든지 이런 부담이 많이 생겨서 전체적으로 좀 소비 주체들이 소비를 좀 줄이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조금씩 이제 이런 상업 지역에 이런 조금씩 활성화가 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물검 이 지구는 또 최근에 이제 준공돼 가지고 건물이 건축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본인이 볼 때는 지역 경제 여건이나 수요보다도 상업 용지 비율이 높아서 발생한 문제입니다. 1994년 사업 초기에 7.9%였던 것이 이후 몇 차례 사업 변경을 거쳐서 최종 4.9%입니다. 화면과 같이 물검지역 상업 용지 비율을 보면은 다른 도내 개발기구나 타 지역에 주인된 택지개발사업과 비교하면 다소 높아 보입니다. 상업 용지 비율이 증가하면 상가 가격이 하락하고 상가 생산성이 낮아지니 상가 건축이나 입주가 지연돼 빈 상가가 늘겠습니다. 비싸게 상가 분양을 받았지만 임차인을 못 구한 임대인은 대출이자 갚기가 막막해지고 먼저 입주한 사람들은 상권이 활성화될 때까지 손해를 봐야 하는가 하면 상권이 살아나지 않으니 무리하게 돈을 빌려 건물을 올린 사람들은 투자비 회수를 못하는 상황에 빠집니다. 이렇게 장기간 미입주나 미분양이 이루어지면 건축주나 임대인, 개인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뿐만 아니라 해당 지구의 신도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결국 지역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양산 물검지구와 딱 그런 상황입니다. 양산 물검지구 상가 미분양 문제는 상업용지 비율이 적정하지 못해서 발생한 문제인 만큼 경상남도가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양산시와 우리 도에서도 이제 미개발 중인 유부지를 좀 조기에 개발하고, 그다음 고속도로 IC라든지 또 KTX 이 부분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인프라 설치라든지 또 지역 상인과 협력을 통해서 침대전 상권을 좀 더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계획대로 또 예측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양산의 원활한 폐기물 처리 행정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양산시 쓰레기 종량제 봉투값은 도내 18개 시군뿐만 아니라 전국 229개 시군구 중에서 제일 비쌉니다. 양산시는 10리터가 500원, 20리터는 950원, 50리터는 2,350원인데요. 10리터 기준으로 경남의 타 시군과 비교를 해보면 가장 저렴한 창녕군에 비해 3배 정도 비쌉니다. 종량제 봉투가 전국 어디서나 누구나 사용해야 하는 생활 필수品점을 고려할 때 지역별로 큰 차이가 발생함으로써 특정 지역민이 가중된 경제적 부담을 가져야 한다면 광역지자체인 경상남도가 나서서 지역별 부경을 해소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양산시에서 운영 중인 생활 폐기물 수확 시설의 경우
국내 최초로 적용된 고온 열분해 용융 방식으로 보편적인 스토카식 수학 시설보다 복잡한 부대 설비와 고가의 부원료인 코크스를 사용해야만 하는 이유 등으로 유지 관리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돼서 종량제 봉투 가격에 반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양산시와 주민 부담률, 수거 방법 개선, 수거 방식 변경 등 종량제 봉투 가격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2030년부터 비수도권에서도 생활 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됩니다. 폐기물 발생량은 나는데 매립할 수 없으면 소각 처리량이 증가할 것입니다. 양산시의 소각 시설로 감당이 되겠습니까? 2020년 기준 양산시의 일일 생활 폐기물 매립 발생량은 376.2톤으로 재활용이 230.7톤, 소각이 100.4톤, 매립이 45.1톤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양산시에서는 직매립 금지를 앞두고 2030년 일일 폐기물 발생량 428.1톤 및 여유율을 감안해서 현행 일일 160톤의 소각시설 처리 규모를 300톤으로 증설하기 위해서 25년부터 소각시설 설치를 국고보조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예, 신규 시설을 설치든 광역화 사업이든 구분 없이 시군구의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민들이 폐기물 관련 민원이나 불만을 제기하지 않도록 경상남도가 다각적인 검토와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길 바랍니다. 다음은 경남의 기간제 교사 현황과 운영 실태를 통해 사립학교 관리 감독 실태를 지적하고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권을 바로잡기 위한 고민을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경남의 공립학교와 사립학교별로 기간제 교사 비율이 얼마나 되나요? 공립중학교의 기간제 교원 비율은 17%, 사립은 39%입니다. 공립고등학교 기간제 교원 비율은 13.9%이고 사립은 38.4%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초등학교의 기간제 교원 비율은 7%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공립보다는 사립학교의 기간제 교원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사립학교별로 실태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밀양의 밀양 동강중학교는 교사 10명 중 8명이 기간제이고 진주 동맹중은 교사 10명 중 12명이 합천 해인중학교도 10명 중 7명이 기간제 교사입니다. 기간제 교사가 50% 이상인 중고등학교도 적지 않습니다. 타 시도와 비교해보면 경남의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 비율은 전국 17개 시도 중에 6번째로 많고 중학교는 8번째로 많습니다. 기간제 교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상남도 교육청은 어떤 노력을 해왔습니까? 사립학교는 학생 수의 감소에 따른 학급이 감소하거나 또는 학과가 개편하게 되면 가원교사가 발생하거나 상치교사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적정 수준의 기간제 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학교 중에서 저렇게 독특하게 높은 학교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도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는 정원 배정권을 활용해서 지도를 하거나 사립학교에 가지고 있는 관리 감독권을 활용해서 정원 기간제 교사의 비율이 적정 수준으로 낮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자, 교육청이 연간 사립학교에 지원하는 예산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의원님, 제가 죄송합니다만 사립학교에 지원하는 예산의 규모는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교육청 전체 예산 대비 13에서 14%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2022년도 본예산에 보면은 한 8,600억이 넘는 예산을 들여서 사학의 인건비나 운영비, 학교별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당초 예산 아직 심의가 안 끝났습니다만은 약 1조 원 정도가 적지 않는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사립학교에 대한 교육청의 관리 감독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기간제 교사의 처우와 고용 문제를 포함해서 향후 경상남도 교육청의 사립학교에 대한 관리 감독 방안은 무엇입니까?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가령 예를 들면 지금 도시 규모가 커지고 있는 지역의 학교의 경우에는 학급수가 증가되면 기간제 교원의 숫자도 증가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법적인 강제권은 없으나 정원 배정이라든지 교과 교사의 수를 조정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집단 컨설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이 고민하는 시간이 깊을수록 지역민들의 삶은 나아질 것입니다. 경남도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고민과 노력을 쉬지 않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